테슬라와 엔비디아 또 오라클까지 이 세 마리의 빅테크 루돌프들이 시장을 이끌어주면서 오늘 3대 지수 다시 한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다우지수가 0.46%, 나스닥이 0.51%, 오늘은 상대적으로 고르게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고요. 또 S&P 500이 0.61%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시장의 자금 흐름은 뉴욕 증시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. 빨간불이 하락불이고요. 이 초록불이 상승불인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에게도 굉장히 온기가 돌고 있는 하루입니다. 내년 들어서 중소형주들이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다. 이런 리포트들이 밤사이에 주목을 끌었기 때문이고요. M7도 오늘은 애플을 제외하면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1.59%, 또 엔비디아가 1.3% 오늘 추가로 상승 이어나가고 있고요. 이 마이크론이 3.75%, 오늘도 굉장히 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. 당시에 이 장마감 이후에 발표했었던 실적에 대한 온기가 아직까지도 AI 반도체단을 초록색으로 상승 쪽으로 물들이고 있고요. 또 이어서 오늘 오라클이 3%대 강세,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밤사이에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오라클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세 가지의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시죠. 가장 먼저 오늘 나스닥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는 세 가지, 바로 테슬라와 오라클, 엔비디아까지 이 3중 호재가 겹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연말 산타랠리가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뉴욕 증시 전반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. 테슬라는 이 바로 어제 이 시간쯤이었죠. 장 마감 직전에 보도가 됐었던 이 머스크 CEO에 대한 거대한 보상안이 부활했다는 소식. 또 오라클은 웰스파고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있었고요. 엔비디아는 드디어 내년 2월 달에 이 중국의 H200 칩을 납품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. 이 잠시 후에 특징주 통해서 자세하게 본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고요. 또 이 그간 AI 섹터를 흔들었었던 게 바로 수익성 이슈였었죠.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리턴,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나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상당 부분 없애준 게 밤사이에 나왔었던 오픈 AI 이슈였습니다. 이 잠시 후에 뒷판을 통해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. 이 기업용 유료 서비스의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보자면요. 자세한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컴퓨트 마진을 오픈 AI가 올해 들어서 크게 끌어올렸다는 더 인포메이션의 기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. 여기서 컴퓨트 마진이란 말 그대로 컴퓨팅 자원을 통해서 얼마나 순수익을 벌어들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. 쉽게 말해서 이 유료 제품의 수익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 오픈 AI의 컴퓨터 마진이요. 상당 부분 그동안 많은 자원을 투입한 만큼 많은 리턴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보고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이 컴퓨터 마진이 바로 2024년 초, 그러니까 작년 연초만 하더라도 30%대에 불과했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24년 말에는 52%까지 크게 끌어올려졌고요. 또 가장 최근이죠. 2025년 10월 달에는 거의 70% 가까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 전년 초 대비해서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거기에 더해서 이 오픈 AI가 사실상 이번에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주요 가늠자죠. 온갖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여기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또다시 뒤를 이었는데 이 엔트로픽보다도 유료 계정 기준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. 또 이번에 아마존과의 트레이니엄 칩 관련 거래가 눈길을 끌었었죠. 아마존이 1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에 이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칩을 오픈 AI 측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거래 계약인데 만약에 이번 거래가 성사가 된다면 이 기업 가치가 5천억 달러를 넘길 가능성까지 있다고 이 더 인포메이션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.
이 오픈 AI 측이 상당 부분 수익성을 발굴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보도를 이끌어내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AI 섹터 전반에 온기가 돌고 있고요. 좀 전에 마지막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? 마지막 이슈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2026년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. 특히나 AI 관련 이 투자들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. 아직까지 고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조금은 남아있지만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중소형주를 끌어올리는 형태로 계속해서 이 S&P 500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이 때문에 오늘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. 또 AI 반도체 섹터도 다시 한번 온기가 감돌고 있죠. 그렇다면 과연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한번 바로 체크해 보시죠. M7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M7에 앞서서 오늘 오라클이 상당히 큰 이슈를 가지고 왔었죠. 오라클 가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웰스파고의 어제 나왔었던 이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오늘 오라클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올렸는데 그동안의 월가의 투심이 지나치게 오라클에게만 부정적이었다면서 나쁜 재료들은 이미 선반영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. 한마디로 저가 매수를 하기 적긴 오라클이라는 셈이죠. 이 때문에 웰스파고 측이 오라클에 대한 비중 확대를 재확인했고요. 주가가 무려 이 목표가 기준으로 어제 종가 대비 46% 절반 가까이 뛰어오를 여력이 충분하다고 봤습니다. 이어서 엔비디아도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. H200 칩 드디어 이 내년 2월에 중순 들어서 이 중국에 출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아직 중국 정부에서 확신의 사인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된 바는 아니었고요. 이 엔비디아도 역시나 계속해서 오늘 강세 시연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구글까지 다시 한번 오늘 AI 반도체 섹터에 온기 불어넣습니다. 이 에너지 인프라 기업인 인터섹트를 한화로 7조 원가량에 인수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인터섹트는 이 구글 측에다가 안정적인 전력망을 공급하게 됩니다. 최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병목 현상, 이 전력 수급난이 상당히 골치로 현재 이 속을 썩이고 있죠. 하지만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이 인터섹트 인수를 통해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구글입니다. 그렇다면 과연 이 세 가지의 종목들 현재 주가 흐름은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가장 먼저 오라클은 3%대 강세를 견조하게 유지해줬고요.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. 1.5%가량 오늘도 H200 칩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. 이어서 TPU의 절대 강자죠. 이 구글도 역시나 0.85% 거의 1%에 가까운 강세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. 이어서 나머지 M7 종목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도 오늘은 안 보면 섭하겠죠. 바로 어제도 비슷하게 나왔던 이슈입니다만 워낙 강력했던 이슈였어서 오늘까지도 그 온기가 여전한 테슬라입니다. 지난 2018년에 이 테슬라 측에서 머스크에게 지급하기로 했었던 200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난 보상안이 드디어 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. 무려 7년 동안의 기나긴 이런 법정 싸움이었습니다. 당시에 한 소액주주가 이 머스크의 보상안이 너무 과하다면서 소송을 건 것이 시작이었는데 당시에 델라웨어 지방법원이 이 보상안을 무효 처리했지만요.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.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는 당시에 주당 20달러에 불과했었던 테슬라의 주가가 현재로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는 50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는 건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% 발행주의 9%를 차지하는 엄청난 지분입니다.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207조 원에 달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상안이고요. 이 때문에 이 테슬라의 주가 오늘도 상승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. 이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 아마존의 평균 배송 속도와 또 상품 가용성이 가장 이 동종업계 내에서 훌륭하다면서 아마존에 대한 투자 의견에 매수를 재확인했습니다.
또 거기에 애플은 오늘 M7 중에서 유일하게 하락불을 켰었죠. 이 이탈리아가 앱스토어에서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. 특히나 이 앱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한화로 약 1,700원가량의 이 상당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 이 때문에 애플 주가는 오늘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 이 세 가지의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. 가장 먼저 테슬라입니다. 1.56% 오늘 막판에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약간의 상승분 반납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단 장중에 $500에 거의 육박하는 사상 신고가 경신을 보여주기도 한 테슬라입니다.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존도 0.48%, 마찬가지로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났고요.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은 오늘 1%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. 추가적으로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특징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 텐데요. 이 워너브로스 인수전을 둔 치열한 공방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. 밤사이에는 아빠 찬스까지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오라클의 CEO자 파라마운트 CEO의 아버지입니다. 이 레리 앨리슨이 인수자금을 위해서 인수자금의 40%에 달하는 60조 원을 보증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서면서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 올랐습니다. 그만큼 이 넷플릭스와 파라마운트 사이에 워너브로스를 사이에 두고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관련 주가 향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로켓랩 며칠 전에도 특징주에 등장을 했었습니다. 당시에는 이 미국 우주군 관련해서 위성 프로젝트를 생각보다 일찍 성공시켰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 덕분일까요? 드디어 이 미국 우주군의 위성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면서 밤사이에 또다시 스카이로켓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. 또 이어서 우리에게 태양광 관련주로 유명한 이 퍼스트솔라도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이 알파벳의 인터섹트 인수전에 수혜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 퍼스트솔라는 인터섹트 측에 태양광 패널을 공급하는 공급사입니다. 지난 2022년에 첫 계약을 맺어서 내년까지 납품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오늘 구글 측이 인터섹트를 인수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함께 올라가고 있는 퍼스트솔라입니다. 이 세 가지의 현재 종가 기준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.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아빠 찬스가 주가를 4%나 크게 끌어올렸습니다.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켓랩 9.97% 거의 10%에 가깝게 주가가 급등했고요.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퍼스트솔라도 마찬가지로 6.6%가량 이 구글 이슈에 힘입어서 수혜주로 부각받았습니다. 그럼 과연 매크로 지표 6가지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가장 먼저 WTI 밤사이에도 거의 2% 이상, 거의 3% 가까이 올라서면서 배럴당 58달러 선을 또다시 뛰어넘었습니다. 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발 유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단기적으로 이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감이 올라갔고요. 또 이어서 그나마 다시 한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점은 이 유가의 상방 압력을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있습니다.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,48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1,470원 선 후반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밤사이에 계속해서 엔화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달러 매수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8개월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.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좀 고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4년 만에 최고치로 이 연간 수익률이 하향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. 장중에 88,000달러 선을 무너뜨리기도 한 비트코인, 여전히 이 비트코인 ETF에서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도 악재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반대로 이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해지 수단으로 최근 굉장히 매력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. 금 가격은 밤사이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
중앙은행의 매수세와 ETF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이 온스당 4,450달러 선도 넘어섰고요. 은 가격도 마찬가지로 온스당 68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은 가격과 금 가격 모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최근이죠. 이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오늘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본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1999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 BOJ마저도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엔화의 약세와 또 국채 금리의 강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. 그 효과가 생각보다 시장의 전망치 대비해서 약했다는 말이겠죠. 이 때문에 전 세계 국채 금리와 또 미국채까지 동조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미국채 10년물과 2년물은 2bp가량 오르게 됩니다. 이어서 3대 지수는 이 종가 기준으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 지었을지 다우지수가 0.47% 올랐고요. 나스닥이 0.52%, S&P 500도 0.64%. 오늘 다시 한번 중소형 주들도 힘을 내줬고요. 또 이어서 빅테크들의 3중 호재까지 이어지면서 이 산타랠리가 본격화되는 건가 이 기대감을 가득 안게 한 밤사이 뉴욕 증시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.